그래서 치아 삭제량도 덜하고 접착력도 더 강하고 하루 만에 치료가 끝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원하는 치과 홍대웅 원장입니다. 치과에서 흔히 하는 치료 중에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치아를 다듬어서 깎아서 전체를 씌워서 보호해주는 치료인데 치아 삭제량이 꽤 많은 치료죠. 근데 꼭 크라운으로만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치아에 없어진 껍질을 다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껍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치아 전체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치아에 씹는 면, 옆면, 앞면, 전체 면을 다 깎은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모자처럼 씌워주는 거죠. 우선적으로 왜 크라운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치아가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크라운을 하게 되겠죠. 씹는 면의 충치가 크다거나 신경치료를 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아가 부서지고 깨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역할을 하는 갑옷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껍질이 치아를 단단하게 감싸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크라운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안으로 침투되는 오염원이나 이런 것으로도 치아를 보호해주고 역할을 크라운이 대신 담당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는 전체를 다 씌워야 되는 치료니까 전체를 다 깎아야 되는 거죠. 치아에 씹는 면에만 충치가 있어. 근데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전체를 씌워야 되면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은 혀 쪽이나 인전면 쪽도 다 깎아서 씌워야 되는 거죠. 크라운 치료가 선택이 되는 순간 어디를 깎고 덜 깎고 할 게 아니라 깨끗해도 전체를 다 깎아야 된다는 게 단점인 거죠. 흔히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많은 부위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된 부위에서 신경이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 결국 신경치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 자체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타깝게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 머리 전체를 삭제할 수밖에 없고 또 치아 머리를 전체를 삭제하다 보니 시린 증상이나 신경이 노출된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경 치료를 안 해도 될 치아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고민을 했어요. 치아를 전체 씹는 면을 수복해주는 치료 중에 다른 방법은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 예전부터 연구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최근에는 많은 치과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크라운이긴 한데 전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삭제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모자처럼 치아 전체를 감싸야 되니까 깨끗한 면도 포함해서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이라면 오버레이 크라운은 치아에 씹는 면 또는 충치 있는 면만 국한해서 삭제를 하고 만든 보철물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치료를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크라운은요, 대부분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는 현재는 검증된 재료로서 크라운에 최적화된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도 단단하고 색깔도 치아색으로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치아와 접착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르코니아는 하얀색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은 본드를 받쳐서 붙인다고 해도 망치 같은 걸로 때리거나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치아를 물리적으로 감싸는 크라운 형식으로는 붙을 수 있지만 부분 쪽으로만 만들 경우에는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라믹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부분 쪽으로 수복을 해도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치아와 강력하게 붙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죠. 세라믹은 도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도자기는 유약에 발라서 붙이면 안 떨어집니다. 재료 자체의 실제 내구성은 지르코니아보다 약하지만 세라믹이 치아와 접착이 된 이후의 강도는 지르코니아만큼이나 강도가 발휘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향상이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오버레이 크라운의 장점은 과거의 지르코니아 크라운하고는 다르게 접착을 통해서 수복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치아를 덜 삭제해도 붙여서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오버레이 크라운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치아 머리가 정말 조금 남았는데도 붙여서 크라운으로 수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머리가 작거나 없으면 감쌀 머리가 없으니까 미끄러져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 방식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작은 머리에도 강한 접착력을 통해서 크라운 수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르코니아 크라운 대비 오버레이 크라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치를 최대한 보존 쪽으로 덜 깎을 수 있는 치료고요. 자연치아 머리가 많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인 거죠. 실제로 치아를 덜 삭제하니까 신경치료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볼 때 지르코니아 크라운 대비 오버레이 크라운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진료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앞니 쪽으로 진행이 되면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인 겁니다. 원리적으로나 치료 방식으로나 최종 수복 접착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동일한 치료입니다. 라미네이트의 원리도 전체를 치아를 다듬는 게 아니라 바깥쪽 면만 살짝 다듬고 거기에 세라믹으로 이쁘게 만든 보철물들을 붙여서 치아의 외형을 수복을 해주는 거죠. 이 치료가 어금니 쪽에서 이루어지면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정립해 놓은 거고요. 앞니 쪽이 진행되게 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라고 얘기하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는 생각보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치아를 많이 깎았습니다. 보철물이 깨지지 않으려면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고 그 두꺼운 두께만큼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라미네이트도 정말 얇게 제작이 되고 얇은 만큼 치아도 거의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니 쪽에 하고 있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들도 보존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오버레이 크라운은 당일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철물을 붙이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디지털의 발달이 이러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원데이 보철 시스템으로 당일에 치아를 다듬고 보철물도 제작하고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치과라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하는 기공물의 제작 과정은 꽤 많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하루에 끝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버레이 크라운은 세라믹이라고 하는 재료를 밀링을 해서 제작하는데 요즘에는 많은 치과들이 디지털이 도입되고 그로 인해서 원데이 밀링이 가능합니다. 보철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시간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날 보철물이 만들어진다면 그날 보철물을 붙이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버레이 크라운이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오래 잘 쓰는 데 중요한 포인트는 접착입니다. 근데 그 접착이 잘 이루어지려면 접착면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일에 진료를 하면 치아 겉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 스캔을 해서 만든 보철물로 치아 표면이 오염되기 전에 붙이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최고의 강도가 나오는 접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내온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삭제된 면이 오염이 될 테고 그건 최대 접착 강도를 가져가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방법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오버레이 크라운은 당일에도 제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최고의 접착 강도로서 치아가 하나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는 접착 강도도 떨어지고 당일 제작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버레이 크라운이 지르코니아 대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아 삭제량도 덜하고 접착력도 더 강하고 하루 만에 치료가 끝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요즘에는 오버레이 크라운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치아가 충치로 인해서 치아 머리 부분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저 충치를 다 제거하면 남아있는 치아 머리가 거의 없어서 발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삭제 오버레이 크라운을 통해서 조금 남아있는 치아 머리에 접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모양의 오버레이 크라운이 만들어져서 현재는 잘 사용 중입니다. 여기 엑스레이 보면 까맣게 보이는 이게 지금 다 충치인데 그 부분을 제거했다고 가상의 그림을 그리면요 위에서 봤을 땐 요만큼만 깨진 것 같은데 안에가 다 썩은 거예요. 속 안으로. 타치과에서 발치였어요. 진단이.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부치부 쪽의 교합력도 적절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면 오버레이 크라운을 통해서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됐고 이 환자분은 신경치료와 오버레이 크라운을 통해서 수복해서 현재 잘 사용 중이십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가 기존에 아말감 치료했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바깥쪽에 3분의 2 부분이 이미 없어진 상황이어서 타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만약에 충치를 제거를 하면 혀 쪽에 약간의 치질만 남고 나머지는 껍질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치아들의 교합 상태가 안정적인 걸로 판단해서 오버레이 크라운을 통해서 수복을 하였고 환자분도 만족한 결과를 얻고 잘 씹을 수 있는 형태로 사용 중이십니다. 오버레이 크라운으로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수복을 한 거고 그 뒤에 치아는 인레이로 수복을 한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레이도 오버레이도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에 다 세라믹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크기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씹는 면 전체를 다 수복을 했다? 그러면 오버레이 크라운이 되는 거고, 씹는 면 전체가 다가 아닌 충치 제거한 부위만 수복했다? 인레이가 되겠죠. 많은 경우에는 크라운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씹는 면 쪽에 전체 범위가 2분의 1 이상 넘어가지 않는 수복의 경우 건강한 치아를 삭제하는 것보다 환자분한테도 이득이고 치아 건강에도 오래 쓸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인레이로 치료를 했습니다. 최종 치료가 된 모양을 보면 충치는 다 제거가 돼 있고 가운데 부분만 인레인 거고, 테두리 쪽에 원래 환자가 갖고 있던 치아의 외형은 살아 있습니다. 그 테두리 부분이 대합치와 교합이 되는 교합 포인트인데 그 점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환자의 교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서 그 부분을 살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타치과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하지 않아서 치아 머리가 깨져서 온 환자입니다. 깨져서 남아있는 치아의 수준은 잇몸 높이까지 깨져 있는 상태여서 잡아줄 머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는 수복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상태이고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어려운 상태니까 발치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버레이 크라운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치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접착을 통해서 오버레이 크라운을 제작해서 붙이고 현재는 잘 사용 중이십니다. 이처럼 오버레이 크라운을 통해서 발치를 할 케이스도 살려서 쓸 수 있게끔 좋은 치료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앞니 쪽에 심한 착색이 있고 치아열도 틀어져 있는 데다가 외소치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치아 모양이 작은 것도 있고 해서 모양도 수복할 겸 치아의 겉 표면에 있는 착색과 충치도 치료할 겸 전치부에 하는 오버레이 크라운을 계획하였습니다. 앞니 쪽 4개 치아를 당일에 최소한으로 다듬고, 중요한 거는 다듬는 과정 속에 마취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일에 앞니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여준 모양입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셨고 당일에 치료가 끝나니까 불평 없이 편하게 치료가 끝났습니다. 요새 환자분들이 치아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치과 의사들도 재료의 발전을 통해서 단순히 치아 전체를 다 깎는 크라운이 아니라 접착을 통해서 수복할 수 있는 오버레이 크라운이라는 방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크라운을 하게 될 상황에 치아를 조금 더 덜 삭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좋은 치료 방법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원하는 치과 홍대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